요즘 호주에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듀얼키 하우스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듀얼키 하우스가 어떤 집인지, 제가 왜 선택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듀얼키 하우스는 이렇게 생긴 집인데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함께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하우스가 양쪽으로 두 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듀얼키 하우스는 왼쪽에 3베드룸 하우스 한 채가 있고 오른쪽에는 2베드룸 하우스 한 채가 있습니다. 도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예상과 땅 면적에 따라 방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또 2층으로 짓는다든지 원하시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양쪽 집이 붙어 있는 구조여서 타운하우스나 듀플렉스 하우스를 연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차이점은 듀얼키 하우스의 경우 두 주택의 소유권, 즉 타이틀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타운하우스의 경우 양쪽 집이 붙어 있는 두 채의 하우스를 산다고 하면 두 채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개념의 스탬프 듀티를 더블로 내야 하고 가격도 당연히 더블이 되는 거죠. 듀얼키 하우스는 하나의 타이틀에 집이 두 채이기 때문에 세금도 절약되고 가격도 두 채를 사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집 두 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지만 두 채를 사는 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투자용으로 구입을 하신다면 양쪽 집에서 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거주용으로 구입을 하실 경우 3베드룸 하우스에는 내가 살고 2베드룸은 렌트로 운용을 하면 렌트비로 주택융자를 갚을 수도 있어서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듀얼키 하우스를 투자용으로 구입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듀얼키 하우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듀얼키 하우스는 전매할 때 시장의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호주에서는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한 채는 거주용으로, 한 채는 오피스로 쓰시기를 원하는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와 디지털 노마드는 점차 증가할 추세여서 듀얼키 하우스의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요가 어떤 쪽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거기에 맞는 트렌드의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호주 부동산 구입자 트렌드 5는요. 첫 번째는 그 첫 주택 구매자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가족 단위, 그리고 세 번째는 다운사이징을 원하시는 은퇴하신 분들, 네 번째는 로컬 투자자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외 투자자분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가 이런 분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집을 사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투자 가치가 더 있겠죠.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첫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첫 주택 구매자들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라든지 또는 스탬프 듀티 면제 할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은 금액대를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까지 프로퍼티를 사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물론 약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50만 불에서 한 75만 불? 요 정도 사이를 사시면 이제 그란트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스탬프 듀티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스 레인지의 부동산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드니는 아마 50만 불에서 75만 불 사이라고 하면은 하우스는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예산을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아파트의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첫 주택 혜택 중에 그 그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마무리 그란트. 그거를 받으시려면 꼭 새 집이어만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제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캐시 리베이트 같은 보조금은 다 새 집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프라이스 레인지는 한 50에서 75만 불 사이대의 아파트를 투자로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 수요가 많은 이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서요. 그렇죠? 원베드룸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지 않나요? 그래도 아파트가 원베드보다는 투베드가 낫지 않냐, 투자처로 원베드는 안 오르고 투베드만 잘 오른다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인 가구가 계속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코비드 터져서 집에서 재택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혼자 살지만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또 호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해서 그 아파트 안에 퍼스널리티로 코워킹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개인이 집에서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오피스 퀄러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베드룸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내 투자 예산이 조금 원베드룸에 가깝다 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은퇴를 하시고 네. 다운사이징으로 낮춰서 부동산을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기존의 하우스를 사시는 분들이 관리가 힘드시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또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아파트가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3베드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여태까지는 큰 하우스에서 사셨지만 하우스 관리도 힘들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 그만큼의 이제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활이 편리한 병원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좀 이제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 다운사이징을 해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호주에서 또 원하시는 것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데 즐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그라운드 플로어를 많이 또 선호들 하세요. 한번 이제 3베드룸 아파트도 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거는 도심에 가까운 이런 땅값이 다소 비싼 곳이 아니어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외곽에 요런 데 그렇지만 생활이 편리한 이런 이제 아파트의 3베드룸 투자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저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사실 호주에 살게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세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조금 절세를 하고 싶은데 호주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그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새 부동산을.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집도 이제 새 집을 사서 점점 헌집이 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내 돈을 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회계 정부 상에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건데 보통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세금 때문에 좀 돌려받기를 원하셔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호주의 로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찾는 집들은 이제 신축이겠죠. 아파트가 됐건 하우스가 됐건 새로 지어진 집들 아니면 앞으로 분양이 될 집들 그럼 아파트가 되겠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뭐 한국 상담회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헌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헌집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거주하는 목적으로는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호주를 떠나실 때는 팔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좀 제약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새 집을 구매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론 부분을 안 짚고 갈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퍼하는 기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프 더 플랜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공하는 시점까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자금도 좀 조달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 더 플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셨는데 이런저런 개인적인 이유로 전매를 하는 그런 매물들이 있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처음에 구매하신 바이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사정상 급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하셔도 예전 가격보다 10만 불 정도 올랐다고 해도 고객님께서 5만 불의 시세 차익만 봐도 이 첫 번째 바이어 입장에서는 5만 불 정도를 버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리신 거고, 또 이 바이어가 급하게 파는 물건을 테이크오버하는 세컨 바이어 입장에서도 시세보다는 5만 불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살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양쪽 다 윈윈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좋은 매물이긴 한데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렇죠.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이런 매물들이 있으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작업을 하거나 할 시간도 없이 저희 고객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대부분 매치가 돼서 끝나기 때문에 좀 이런 고급 정보라고 할까요? 이런 매물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일단은 있으셔야지 연락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이메일, 성함 정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벨로퍼들이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기 전에 프리론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에이전트한테만 먼저 공개하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네. 대대적으로 또 광고는 조금 프리론칭 기간에는 조금 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런 매물들은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 매물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켓에 풀리기 전에 약간 신제품 먼저 만나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보다 먼저 그 매물을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가격의 부동산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도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프리론칭 맞습니다. 기간에만 뭔가 좀 리베이트를 해준다든지 뭐 렌탈 개런티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가격 자체가 좀 싼 매물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네. 장점은 무수히 많은데 이런 매물 또한 쉽게 고객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광고가 나가지 않고 그렇죠. 네, 저희에게만 지급되는 광고라서 저희랑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데이터베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는 고객님들께만 저희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마켓 밖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아실 수가 없죠. 런칭 전의 매물은 아니지만 쭉 분양이 되고 있는 매물 중에 새로운 스테이지가 분양이 된다든지 디벨로퍼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프로모션이 굉장히 큰 매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네. 좀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장 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10% 디파짓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있었고요. 디벨로퍼가 뭐 1년 또는 2년의 렌탈 개런티를 해주는 그런 프로모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캐시 리베이트 등이 있습니다. 뭐 2만 불에서 뭐 1만 불 사이로 캐시 리베이트를 해준다던가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일단 없으면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 많죠. 광고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벨로퍼 측에서 그게 기간 한정의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문의를 계속 받으실 수도 있고 다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이 끝난 거를 보시고 좀 실망하셔가지고 충분히 좋은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지 않으시고 뭐 디벨로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분들한테만 정보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마켓의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 특성상 마켓 한가운데 서 있긴 하는데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마켓의 한가운데는 서실 수 없지만 적어도 지속적으로 받고 계시는 이메일 정보라든지 아니면 문자 정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잡지도 괜찮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인스타도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은 카톡 채널로 편하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 뭐 페이스북 지금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카톡 채널 유튜브만 보셔도 그리고 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등록만 되셔도 뉴스레터만 받아보셔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의 마켓 한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매물 정보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저희 세미나입니다. 맞습니다. 세미나가 유료로 진행돼도 좋을 만큼 정말 내용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희 세미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근데 고객분들 피드백도 네, 좋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세미나도 저희가 이거 하단 링크 보면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참석 가능하신 분들 꼭 참석하시고,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은 줌 미팅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미팅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셔가지고 편하게 호주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